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ERP 인사 2급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인사 2급만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이론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올리고 있고, 실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ERP 인사 1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제 다 보면은 지금 이론은 지금 1급, 2급을 지금 네 종목이죠. 네 종목이 지금 다 올라와요. 그 인사하고 분류하시는 분이 이제 따로 풀 해설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는데 올해 이제 약간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확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졌고요. 근데 실기인 경우에는 ERP를 봤을 때 회계는 1, 2급 다 올리고요. 제가 다 올리죠. 그 다음에 인사는 2급만 지금 올라오는데 1급은 아무도 안 올려요. 지금 예전에 1급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안 올리기 시작을 했고 안 올린 지 꽤 됐고 그래서 1급이 없어요. 실기를.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류하고 생산은 검색을 해보니까 그 김샘님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급하고 2급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인사 1급만 없는 거예요, 지금. 인사 1급만 지금 풀 해설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 1급은 2025년도 1회차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11월달 시험, 9월달 시험을 제가 한번 연습을 해서, 오랜만에, 연습을 좀 해봐가, 그렇게 올려야지. 버벅대면은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게다가. 할 줄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1급도 이제 실기만 올립니다. 인사 1급은 이론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론은 거기 그 배문주 교수님 거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 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ERP 인사 1급에 대해서 한번 인사 2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인사 2급도 유형이 A형에서부터 D형까지 출제가 됩니다. 전사맥계랑 좀 다르게 AB형이 아니고 ERP는 CBT형이다 보니 A, B, C, D형 4개의 유형인데 문제가 랜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랜덤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럼 A형은 정방형이에요. 그러니까 A형 기준이 정방형이면은 B형하고 C형하고 D형은 랜덤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A형이 뜬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복 받은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B형, C형, D형은 문제의 키워드를 읽고 파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A형인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번에서는 그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됩니다. 근데 저번 회차는 두 문제만 시스템 관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6번은 그 인사 기초 정보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에서 9번 아니면은 한 문제씩 밀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이제 해가지고 인사 정보 등록인가? 살 때마다 까먹네. 그 사원 등록 있고 뭐 상벌 현황 뭐 퇴직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그거 그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이거 순서 다를 수 있어요. 근태관리. 그 다음에 11번부터 12번은 그 급여관리 2개 나오거든요. 패턴이 거의 다 같아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14번은 그 이론근로소득. 그러니까 한 문제씩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밀릴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고 이거 보시면 되고 15번부터 20번까지는 현황조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순으로 가요. 근데 ERP 인사 1급은 21번부터 25번까지는 이제 원천세랑 그 다음에 퇴직 뭐 소득세 뭐 이런 거 조회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사 1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사 2급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 1급은 그 문제에 살만 덧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 꼭 한번 기록하셔서 여러분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인사 1급, 인사 2급은 이론만 잘하면 이론만 반 이상 맞추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실기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 40분이 4초 만에 끝나는
아주 놀라운 매직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봐야 될 부분도 많고 시간도 많이 빡센 게 특히 인사 쪽이 시간이 제일 많이 빡세요. 그러니까 물류하고 생산은 그렇게 많이 안 빡센데 인사가 제일 빡셉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ERP 회계도 시간이 빡세긴 한데 남는데 ERP 인사는 시간이 안 나와요. 2급도 하는데도.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한 파트고요. 그 다음 11번부터 20번까지 두 파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에서 나온다 했었고 시스템 관리에서는요 회사 등록 정보만 보시면 됩니다. 다 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정보 관리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고요. 그래서 회사 등록 정보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의 키워드 파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키워드 꼭 파악이 중요하고요. 하다 보시면은 키워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원 등록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 직접적인 키워드가 있고 간접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간접적인 키워드는 유출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인사는 직접적인 키워드가 거의 한 8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원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클릭합니다. 보면은 이제 부서로 되어 있고요. 부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로만 되어 있으면은 사용자만 여기에 자,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체를 보시는 게 맞고요. 사용자만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사용자만에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연호 하나만 뜹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조회 권한은 사업장이다. 자, 여기 보면은 조회 권한이라고 있죠. 조회 권한 사업장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회사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장이 아니면 회사죠. 그 다음에 2번 입사일은 2002년 12월 1일이고 관리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사는 언제 했냐면은 12월 1일입니다. 관리부로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현우 씨의 나이가 대략 한 48세다라는 추측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이다. 이현우는 인사 쪽에 있으면서 회계 쪽도 같이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품위서 권한은 미결이다. 품위서는 이제 인사 쪽에서는 안 쓰죠, 거의. 쓰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품위서는. 그렇기 때문에 품위서는 미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문제의 키워드는 부서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이제 볼 거냐? 부서라는 내용이 있으니 여기에서 봤을 때 부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부서 등록에 자 보면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3000번 관리 부문 인천 지점에 속하는 부서는 관리부, 격리부가 존재하며 격리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서다. 자, 인천 지점으로만 봤을 때 자, 사업장을 인천 지점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봤을 때 인천 지점은 관리부, 격리부가 존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천 지점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부분이 좀 많죠. 자, 관리부, 격리부 존재를 하는 게 맞고 근데 격리부는
12월 31일자 2021년도에 해산이 돼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9100번 교육부는 인사 2급 강원 지점에 사용을 속하고 있으며 사용 시작일은 2021년도 1월 1일이다. 자, 강원 지점에 속해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사용 시작일은 2021년도이고요. 자, 맞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 3번. 영업 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영업 부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문명을 영업 부문만 자 체크해봐요. 두 개밖에 없나?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모두 사용 중이란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 2000번 인사 2급 인천 지점의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아니죠. 격리부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아까 1번에서 봤을 때 격리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점의 사업장이 속한 부분에서는 격리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 모두 사용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3번입니다. 당회사의 사용자 권한 설정에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 권한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부분이 내용이 있죠. 시스템 관리에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모듈 구분을 시스템 관리가 아닌 인사급여 관리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는 ERP 회계에서도 나오고 물류 생산에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 이현우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정 내역으로 한번 봅시다. 자, 잘못했어요, 아까. 예, 그래서 급여 명세 메뉴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다. 자, 급여 명세라는 게 있는데, 자, 어딘지 모르겠으면은 컨트롤 F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급여 명세가 나와요. 검색을 할 때. 자, 여기에 컨트롤 F를 누르고 급여 명세라고 해줘요. 그럼 밑에 나와요. 나오죠. 자, 급여 명세에서 삭제, 변경 삭제 출력이 있는데, 자, 보면은 본인의 소속된 사업장의 자료만 볼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조회 권한 어디에요? 사업장이죠. 그렇죠. 사업장에서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전표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모든 자료에 대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전표관리를 자 위로 올리시면은 자 한 번 더 이제 검색해 볼게요. 전표관리. 자, 여기서 이제 전표관리가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이거는 왼쪽의 메뉴는 이제 그냥 메뉴판이고요. 실제로 이제 쓰는 부분의 전표관리는 이 세 가지에서 이현우가 지금 부여를 받은 권한인 거예요. 자, 보니까 전표관리에 속한 메뉴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삭제가 안 돼요. 자, 삭제 체크돼 있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 체크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불가능이에요. 그러면은 이현우에 대해서 전표관리에 대한 부분에 삭제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삭제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인사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자, 인사관리 한번 볼까요? 자, 인사관리가 왼쪽 메뉴판에만 지금 뜨는데, 자, 여기 오른쪽 메뉴판에서 자,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인사관리가 나와요. 근데 인사관리는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사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회사 쪽이면은 본 지점 다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이현우는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인사 쪽 대빵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누구인지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는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 4번. 소득자별 정보 현황 메뉴에서 본인의 자료만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소득자별 계정 유형 설정이라고 있고요. 정보 현황이죠. 자, 있나? 이체 현황, 소득자, 소득 현황, 정보 현황. 제일 밑에 있네. 이거를 또 다시. 자,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할게요. 자, 소득자별 정보 현황이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경 삭제 출력이 지금 잘 안 보이니 화면 분할을 이용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소득자별 정보 현황은 부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료만 변경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부서죠. 부서. 근데 본인의 자료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원으로 하면 본인만 되거든요. 근데 부서로 돼 있으니 그 회사의 부서에서만 자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료가 아닌 부서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4번입니다. 당이사는 2024년 9월 주임의 직급 호봉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호봉 등록 완료 후 6호봉의 호봉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필수 출제 문제입니다. 단 하루도 걸리지도 않고 무조건 나왔던 문제고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호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은 호봉 관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관리에서는 없고요. 4번부터는 인사 기초 등록, 그러니까 인사 환경 설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호봉 테이블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주임의 자, 클릭합니다. 자, 호봉 등록 완료 후 6호봉의 금액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고, 비록 날짜를 내가 다른 데 넣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결과치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자, 여기에 2024년 9월로 해줍니다. 자, 호봉 등록을 하려면은 일괄 등록, 일괄 인상을 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자, 일괄 등록이 있고요. 일괄 인상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부터 자 클릭합니다. 자, 기본급의 초기 친액 250만원, 증가액은 1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연도마다 10만원씩 이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럼 직급수당은 12만원에서 5만원씩. 그러면은 직급수당이 매년 5만원씩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다음 연도 되면은 15만원씩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확정이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적용 누르고, 그러면은 이제 15만원씩 올라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5만원씩 올라가죠. 이게 일괄 등록. 그 다음에 정률 인상. 자, 여기에 일괄 인상에 자 클릭합니다. 일괄 인상은요, 정률과 정액을 둘 다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률 인상은 기본급의 3.5%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정률 적용 자 클릭하고, 그럼 3.5%씩 올라가게 돼요. 지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은 직급수당이 만원씩 올라가는, 정액으로 해서 만원씩 올라가게 돼요. 자, 만원씩 올라갔죠. 자,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임의 1호봉부터가 27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0호봉까지 400만원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현상에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근데 6호봉의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6호봉에서는 자, 합계 금액은 이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 348만 5천원이에요.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 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입니다. 여기 키워드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인사급여 기준 어디냐면은 여기 인사급여 환경 설정입니다. 자, 여기를 좌클릭합니다. 자, 인사급여 기준 환경 설정인데 이 문제도 필수 출제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입력된 내용으로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생산직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다. 생산직 시작일이 25일 전월 25일부터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월은 언제예요? 그럼 24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냐 틀리냐 했을 때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월 24일까지죠. 한 달치로 봤을 때. 근거가 뭐예요? 여기 기준 일수 여기 있고 이렇게 있죠. 월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퇴사자의 경우 기준 일수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자, 퇴사자 한번 볼까요? 퇴사자 급여 계산은 월 1이고요. 25일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 기준을 봤을 때 25일 이상 근무를 했다고 했으면은 월. 그다음 25일 미만이 있을 때는 일할로 계산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근데 2번인 경우에는 퇴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 일수 초과 시 월급여를 일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월할 지급한다고 돼 있는 게 올리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 데이터는 기속연월, 지급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집계된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한번 볼까요? 기속과 지급이 모두 일치할 때만 해당이 돼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속만, 지급만, 둘 다. 그래서 둘 다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2024년 8월 기속 기준으로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을 30일로 적용한다. 한 달 정상일이 언제예요? 여기 30일이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낚여요, 사람들이.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30일? 나도 맞다 생각했어요. 2024년 3월 달에 문제를 보아하니 이게 답이 아니래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달 정상일이 8월이면은 말일이 언제예요? 30일이에요? 31일이에요? 31일이에요, 이날. 그래서 설정된 30일 적용하는 게 아니고 31일로 적용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날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 안 바꿔줘요. 네. 그래서 설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31일로 바꿔지네. 31일 이렇게 바꿔줘요. 8월달 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지 맞는 거고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니라는 거죠. 8월달은 31일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올바른 거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6번입니다. 2024년 기속 기준 지급 공제 항목을 설정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어디 있어요? 지급 공제 항목.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급여 구분은요. 급여로 해주면 되고요. 자, 지급을 해주면 돼요. 연도는 2024년도입니다. 자, 기본급 영업 촉진비 있죠. 자, 봅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P06 근속 수당은 수습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며 근속 기간이 6년인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자, 볼까요? 자, 근속 연수를 볼 때, 자, 이 부분을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원래는 마감 취소 키를 눌러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눌러줄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면은 마감 취소 안 누르면 밑에 걸 못 봐요. 그래서 몇 년도 건지 한번 봅시다. 근속 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얼마예요? 10만원 지급해요? 6번의 답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왜냐? 10년 이상일 때만 10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10년 사이죠. 6년이면은 5에서 10년 사이니까 얼마? 5만원 받는 걸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여기가 해당돼요. 6년이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P11. 특별급여는 사무실 직종에게 지급 시 책정 임금의 월급 기준으로 65%를 지급하고, 생산직은 책정 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75%를 지급한다. 자, 이거는 급여 구분을 급여가 아닌 특별급여로 잡아줘야 돼요. 자, 조회 누릅니다. 자, 특별급여로 변경을 했고요. 자, 여기 있죠, 코드가. 사무실은 얼마? 65%. 생산직은 얼마? 75%. 뭐 생산직 고생 많이 하니까 75% 주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무실은 고생 안 하냐고. 네, 사무실도 고생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 적용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다. 야간 근로수당은 다시 급여로 이제 조회를 하면은 P30 야간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 월정급여 여기 있죠. 월정급여 뭐로 되어 있어요? 포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해당 사항이 맞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의 월정급여는 이제 210만원 이상이 이제 뭐 포함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P50 자격수당은 정보기술 자격 ITQ 자격 대상자인 경우 8만원 지급한대요. 와, 좋은 회사네. ITQ를 취득했다? 월급에 8만원 준대요. 오우, 좋은 회사 아닙니까? 좋은 회사죠. 너도 나도 이제 8만원 따려고 하겠죠. 이거 공부하고. 얼마나 좋아요. 동기부여되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7번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인사관리 쪽으로 파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당회사의 인사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인사 정보는 여기가 키워드예요. 자, 그만 봅시다. 자, 인사정보는 여기 인사정보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다 보는 거, 네,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거는 이제 승연성이 좀 필요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정영수 사원의 근무조는 2조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그럼 정영수를 찾으면 되는데 사원 코드를 보시면 돼요. 사원 코드가 딱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무조는 2조래요. 그럼 재직 정보를 보시면 되죠. 재직 정보의 근무조는 2조로 되어 있고요. 노조에 가입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봤을 때는 급여 정보를 보시면 돼요. 그 노조가 가입되어 있어요? 보니까 노조 예, 여기 있네. 요로 되어 있네. 노조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재갈형서 사원의 직급은 부장이며 급여 이체은행은 국민은행이다. 재갈형서 한번 볼까요? 여기 7번에 있네요. 재갈형서. 직급은 부장이래요. 맞죠? 부장인 거 맞죠? 그 다음에 급여 이체은행은 어디냐면은 국민은행이래요. 자, 국민은행인지 한번 볼까요? 맞죠? 국민은행. 그럼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신별 사원은 휴직 이력이 존재하고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며 급여 형태는 연봉이다. 자, 신별은 14번 라인에 있습니다. 자, 휴직 이력이 존재한대요. 자, 휴직을 했냐 안 했냐라고 봤을 때 자, 휴직 이력은 재직 정보를 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휴직 이력이 딱 날짜가 있죠.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휴직을 했다는 걸 존재를 하고요. 휴직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휴직 기간에 자 클릭을 해서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직 지급률은 75%로 되어 있고요. 급여 형태는 연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정보에 보시면은 연봉, 여기서 이제 연봉은 어디냐면은 급여 형태는 연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 정보로 보시면은 연봉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강민우 사원의 현재 책정된 임금의 연봉은 3,500만원이며 학자금 상환 대상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 보시면은 책정된 임금의 연봉은 3,500만원이래요. 자, 급여 정보를 자 보아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책정 임금을 봤을 때 여기를 자 클릭을 하시면 되고, 자, 마스킹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못 봅니다. 예, 그냥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인사 쪽에서는 이거를 해서 보셔야 돼요. 컨트롤 F3. 왜냐? 그 연봉은 공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3을 누르고 암호는 없고요. 연봉이 3,500으로 돼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연봉은 3,500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예요? 3,000만 원이에요. 근데 학자금 상환 대상자이냐 이거 봤을 때 제2 정보를 학자금 상환 대상자가 다시 할게요. 자, 학자금 상환 대상자 맞죠? 얼마냐면 20만원씩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이다 라는 부분은 맞는데 연봉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당이사는 전체 사업장에 992번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평가가 우수한 사원을 대상으로 포상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지급한 대상자의 총 지급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교육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인사관리 쪽으로 해서 봅시다. 교육이면은요, 교육 현황 쪽으로 보셔도 돼요. 교육 평가로 보셔도 되고, 교육 현황으로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클릭합니다. 자, 교육 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조회해볼까요? 교육 기간에 보면은, 992번. 그러니까, 임직원 교육 역량 평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원 현황에 자, 여기 임직원 강화 역량교육 교육평가가 A등급이냐 이제 B등급이냐 이제 봤을 때 여기 교육평가 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특정인을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A등 아니네요. 그럴 필요 없겠네요. 자, 전체 금액을 물어보니 자, 여기에 자 보면 돼요. A는 몇 명이에요? 그렇죠. A는 3명이에요. B는 몇 명이에요? 똑같이 3명. 나머지는 C죠. C도 4명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C는 물어보지 않았으니 A하고 B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60만원. 90만원. 합치면 얼마?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 다시 60만원, 여기 30만원. 그래서 얼마? 90만원이 돼요. 그래서 8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ERP 인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당이사는 인사 2급 인천 지점의 사업장에 2023년 하반기 이직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인천 지점의 사업장의 평균 이직률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직률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사업장은 인천 지점만 물어본 거예요. 이직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직률은요, 사원 입퇴사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인사를 하면서 처음 보는 문제 중 하나고요. 예전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원 입퇴사자 현황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직 현황에 클릭하면 되고요. 이직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업장은 어디냐면은 인천 지점만 물어봐요. 조회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3년 7월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네요. 자, 보아하니 지금 재직자는 11.83, 평균 0.17, 이직률은 1.39입니다. 7, 8, 9, 10, 11, 12 안 봐도 되고요. 평균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직률은 얼마예요? 1.39 이렇게 보시면 돼요. 139%가 되겠네요. 그래서 9번에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0번입니다. 당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4년 8월 31일자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에 만 15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 근속 수당은 얼마인가입니다. 단 퇴사자 제외, 미만일수 올리고 모든 경력사항은 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만 한 10년, 15년 있는 고인분들만 따로 이제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필수 출제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 근속자가 키워드가 됩니다. 근속이 키워드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근속의 키워드니 어디서 보면 돼요? 근속 연수 현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속 연수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따로 없고요. 퇴사자 제외, 미만일수는 올립니다. 이제 경력 포함 제외로 하시면 되고요. 기준일은 2024년 8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5년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 이하, 25년, 30년 이렇게 보면 되죠. 야, 고인분도 엄청 많네요, 지금. 자, 15년 이상, 20년 이하는 4명입니다. 그러면 4명이면은 4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8명이 돼요. 엄청난 고인물입니다. 뭐 사실 인사를 하다 보면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근속 연수가 많이 늘긴 늘더라고요. 예, 작년에 했던 거랑 다 1년치가 다 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랬더니 엄청난 고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를 완전 이제 뭐 아유 바친 거죠. 회사를 위해.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바친 거예요. 근데 정형수는 생산직이라서 일단 이 직급이 없는데 원래는 생산직도 직급이 있어요. 예, 과장까지 직급을 다는데 사원도 사원이고 이 사람은 23년에서 아직도 대리입니다.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렸나? 예, 사원이고 대리고 차장 이호는 아직도 대리입니다. 예, 아니면 자기가 뭐 저기 그 태조왕건의 궁예 옆에 있는 종간이라는 분하고 똑같은 건지 자기가 직급을 안 올리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현우는 원래 이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기로 돼 있네요. 직급이 참 영 안 오릅니다. 예. 아니면 여기서 입력이 안 돼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15만원에 8명이 됩니다. 120만원. 그러니까 엄청난 고인물이 8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부럽긴 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저도 한 회사에만 좀 오래 있고 싶긴 한데 불안합니다. 가끔씩 보면. 16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